자, 우리가 또 이명박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번에는 조선업체입니다. 이명박이 뇌물 받은 거. 이팔성이가 이명박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노비는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팔성이 전달한 돈 22억 원 중에 8억이 중견 조선업체에 돈이 끼어 있었다는 거야. 남의 돈까지 받아가지고 얹어서 전달을 했어. 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명박 어쩌냐? 이 뇌물로만 따지면 이명박이 지금 일단 무기징역이거든요. 제가 박근혜 사랑에서 옮겨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MB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8억이 이제 중견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동 조선해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예 못을 박자고요. 왜 그러냐면 그 22억 중에 8억이 성동 조선해양에서 나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이게 지금 청탁이 이상득 이명박이 형 이상득이 전 의원 측에서 선박 수주나 경영난 해소를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서 이제 준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8억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했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아, 진짜 웃기다 이거 너무. 아니 돌려줘야 돼 이 바닥에 원래 안 돌려주면 큰일 나죠. 아니 그러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면 해결을 안 해줬는데 돌려줘야지 당연히. 못 해줬는데 당연히 실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밝혀진 건데요. 일파만파 지금 엄청난 문제로 지금 이것만으로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조선업계 치고는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예, 맞아요. 2003년에 설립이 됐는데 MB 정권 때 급성장을 해서 세계 9위까지 합니다. 그런 회사 많지. 언디는 안 그래. 그러다가 이제 조선 불황을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고 2016년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현재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 대표가 정홍준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2년에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대상으로 처벌됐죠. 해서 횡령으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2005년부터 3년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회사 자금 47억 원을 빼돌립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8억만 보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07년에 이 돈이 이상득한테 스며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2008년에 대선이 있었죠. 그럼 이 자금이 사전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빙산의 이 건으로만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요. 더더욱이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건 문제는 이로 인해서 순수한 뇌물죄만 이명박이 지금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검찰이 완벽하게 자기들이 자신하고 있는 뇌물만 지금 100억이 넘어가요. 합의. 그럼 이 중형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 자금들이 8억이니 20억이니 자금들이 선거 비용으로 스며 들어갔다면 부정선거까지 개입이 되거든요. 굉장히 일파만파 커질 사건이어서 세간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명박은 또 뇌물 받아가지고 선거 치르고 그 선거 치르고 나서 또 뇌물 받아가지고 치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나오는 그 중소 조선업체 성동 조선해양 말고 사실은 대보그룹에서 받은 것이 훨씬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대보그룹에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하지 못한 얘기 중에 여기 회장 최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복역 중인데 왜냐하면 회사 돈 210억을 횡령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작년엔가 들어갔죠. 네. 근데 저는 이 210억 중에서도 대보가 지금 준 게 뭐 몇십억 단위라고 이야기하지만 210억 횡령했으면은 저는 이명박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돈이 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선거 자금. 네. 이게 지금 연계 관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그리고 박근혜 정권 말에 이 사람이 상고를 하는데 상고심 변론을 김황식 전 총리가 합니다.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재밌죠. 웃긴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대보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서원밸리라는 컨트리 클럽인데 예, 맞아요. 여기는 전두환 쪽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골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대보그룹의 총괄 사장은 현기춘이라는 사람인데 김기춘 아니고? 네, 53년생. 이 사람이 고대 경영학과 졸업해서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를 거쳐서 반도건설까지 나온. 그러니까 냄새 난다. 네, MB랑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금 이거를 그 이명박은 어떤 방식이냐면 협력사라고 자기가 차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지. 물건값을 겁나게 세게 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세금 도피처 이런 데로 보내서 계속 부를 쌓고 그게 다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정치권의 일부는 뇌물로 상납하고 그렇죠. 그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이명박은 정말로 본인 자체의 성향이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지. 이명박 입장에서는 삥을 뜯은 거지만 그렇지.
여러 다수의 기업들은 자기 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10억 단위, 20억 단위 이렇게 횡령한 돈 중에 일부를 상납하는 방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시작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돈 아까 횡령한 돈이 굉장히 말씀을 잘했는데 이게 조세 해피처로 가서 검은머리 애국인 신비 킴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국내에. 그래서 다시 또 이득을 또 국내로 가져가. 예를 들면 저는 GM이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먹튀 자본들의 일부 저는 자본이 검은머리 애국인 자금이라고 저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아니 그건 뭐 형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 그러니까 일적으로 처먹는 거야. 세금 안 내서 처먹어, 횡령해서 처먹어, 여기서 또 구조조정해서 또 처먹어. 그래서 저는 이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진짜 애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KT나 SK나 삼성이나 이 주주들이 과연 진짜 애국인이 얼마 있는지 한번 전 꼭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주주도 그렇지만 네, 중요한 거는요 대출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명의로 대출을 받는 케이스가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GM 같은 경우도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글로벌 GM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거든요. 그리고 시중금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해요. 돈으로, 예.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GM 코리아 같은 경우에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본사의 이자는 계속 잘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가 아니라 대출을 형태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기업들과 모든 이런 기업들도 아마도 주주의 구성은 뭐 그거는 그거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건데 대출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자를 지급하는 케이스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업권자가 되는 어떤 정부의 힘에 작용해가지고 독점하게 되거나 사업권자가 되면 받아들이는 그 이익 이런 건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권이 정경유착에 아주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런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시기였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모든 사건들이 통틀어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명박은 사실상은요 그 예상하기로는 3월 5일쯤이면 구속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사건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국정원 뇌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기업들로부터 뇌물 받아 챙기는 그렇죠.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에서는 부르자 했는데 또 다른 범죄가 또 드러나기 또 시작하니까 터져버린 거죠. 이명박의 소환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오늘이 3월 1일 목요일인데 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하면 3월 5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명박은 어떤 식으로든지 불려갈지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근데 방송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명박을 구속해야 될까요? 말까요? 국민들한테 물었습니다. 10명 중에서 7명. 이명박 구속합시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67.5, 반대한다는 의견이 26.8인데 이거랑 묶어서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박근혜 구형 30년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더라. 떨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어느 지역에서 그랬냐? 그러니까 TK예요. 지금도 대구 경북에서는 구속해 40.0, 구속하지 말지 44.3. 어차 범인이지만 구속을 반대하는 여론이 대구 경북에서만 유일하게 더 높아요. 난 이 지점이 되게 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박근혜 구형량을 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서 막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대구 경북에서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아직도 대구 경북에서 44% 정도의 사람은 구제불능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다른 쪽으로 보면 희망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대구 경북의 44%가 남았다 아직도. 연령대별 좀 알려주세요. 30대에서는 79%대 20%, 20대에서는 78%대 18%, 40대에서는 75%대 18%. 60대에서도 구속해라 하는 사람들이 45.5%로 더 높습니다. 60대 이상에서도. 근데 지체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많은 범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키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저는 그거는 이제 단일화돼 있는 미디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르신들 중심으로 입에서 입으로 카톡이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이것이 이제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계속 확산되면서 마치 이들의 구속이 TK 지역의 경제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라는 겸유하게 말아서 애들이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유언비어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가는 주체적 미디어에 접근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낮는데요. 보세요. 30대, 20대, 40대는 거의 74%를 웃돌잖아요. 그죠? 그런데 급격하게 60대가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주체적 미디어 접근권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카톡이 주로 소통 창구이니 어르신들이 유언비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애국하는 일은 촛불도 좋지만 어머님 아버님 카톡 점검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지 박근혜식으로 합시다. 카톡을 없애. 없애. 그럼 내일 없앱니다. 뭐. 권PD가 없애라 했는데 없애야지 씨발. 이게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의 그 심리 기저를 좀 봐야 되는 게 아까 그 가짜 뉴스도 굉장히 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이탈자들의 심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사랑했던 박근혜의 죄가 온 세상에 다 밝혀졌어요. 구형까지 받았어. 이게 뭐 이거는 파면당한 건 기본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나마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던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이명박만 남아있는데 이 이명박까지 구속 수사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다가오니까 심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심정적인 기저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 그동안 내가 지지해왔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허탈감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적인 기제가 발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을 TK를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60대 이상 이렇게 얘기합시다. 왜 그러냐면 40대 이하는요 거의 70% 뜹니다. 그러니까 그냥 60대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하자고 네. TK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방송에서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저게 틀린 건지 알면서도 오기로 더 틀린 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렇죠. 내가 한 말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처럼 명정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예. 자기가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투표 행위였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관성 때문이죠. 어떤 심리가 하나가 더 깔려 있냐면 그러는 니들은 깨끗해? 세상의 모든 건 다 더러워. 그렇지.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크게 죄진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고 아직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만한 분들이 아니신 거죠. 세월이 밀어내는 수밖에 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변하고 있죠. 네. 네, 통계를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러니까 이혼비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리바이벌 하지만 선거 때 갔더니 대구에 친구를 놀러 갔더니 대구의 섬유 공장이 다 강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런 개 같은 유언비어는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유언비어들이 지금 선거판 이전에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 대구 지역에. 그래서 그러면 그 왜 누가 퍼뜨리냐 뻔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퍼뜨린 거거든요. 그 유언비어를 찾아서 신고해 주라는 겁니다. 신고해야만 이 나라를 반듯하게 다시 만들 수 있다.